오늘은 이 앞전 시간에 이어서 오형식 문장의 마지막 가목적어, 진목적어 구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목적어, 진목적어 구문도 학생들이 상당히 어려워하죠. 그 이유가 뭐냐면 이 가목적어, 진목적어 구문은 우리가 얼른 보기에는 두 개의 문장이 연결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세 개의 문장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세 개가 연결됐는데 두 개로 이렇게 이해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말하고 일치가 안 되고 또 학생들이 어렵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원장님들이 이 부분을 오늘 이해를 하시고 학생들한테 뭐를 강조해서 설명할까 이걸 고민해 보면 되겠습니다. 오형식 문장이라는 것은 목적어 자리에 주어가 있는 투부정사를 넣는 걸 오형식 문장이라고 그랬죠. 그때 주어의 주어 표시 정치인 for를 삭제한다고 그랬어요. 기능어기 때문에 그걸 오형식 문장이라고 하는데 이 주어 자리에다가 다시 또 하나의 문장을 넣는 것이 가목적어, 직목적어 구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문장이 어떻게 완성이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가목적어, 직목적어 구문에 쓰이는 동사 5개를 학생들한테 암기를 시켜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말로 아, 몇 개의 문장이 연결되나 한번 보죠. 지금 화면에 보면 3개의 문장이 있는데요. 첫 번째, 2번과 3번을 한번 연결해 봐라 이거죠. 그러니까 3번 문장을 2번 문장의 A 자리, 주어 자리에다가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와 같이 되겠죠. 그가 일주일 안에 그 일을 마치는 것은 어려웠다. 그래서 두 개의 문장이 연결됐습니다. 이번에는 연결된 문장을 가로로 치는 것은 학생들한테 이제 훈련을 시키는 거고요. 그리고 어떻게 우리말로 연결하는지 동사에 토시를 붙이는 것도 설명해 주면 되겠죠. 이번에는 이 문장을, 연결된 문장을 통째로 이제 A 자리에 넣으면 어떨까요? 목적어 자리에 넣는 걸 우리말에서. 그럼 이와 같이 연결이 되겠죠. 그는 일주일 안에 그 일을 마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우리말에서는 오형식, 가목적, 진목적 구문이 정확하게 3개의 문장이 연결됐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얘를 여기다 집어넣고 두 번째는 합쳐가지고 여기다 다시 넣은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문장이 나오니까 해석을 할 때도 이와 같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영어 문장에서는 어떨까요? 자, 먼저 2번과 3번을 플러스 해보자, 그죠? 3번 문장을 2번에 A 자리에 넣어봐라, 이런 이야기죠. 영어 문장에서는 문장을 연결할 때는 반드시 뭘 해야 되죠? 위치를 보고 코드로 판단해야 되겠죠. 위치가 어디예요? 동사 앞이죠. 그러니까 주어 자리니까 코드 A, 명사 자리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장 연결 장치를 선택해야 되겠죠. 항상 이 두 가지 코스를 이렇게 고민을 하는 것이 영작의 기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연결 장치를 뭘 쓰느냐? 그가 일주일 안에 그 일을 마치는 것은 어려웠어. 자, 이거는 주관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to로 연결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to로 여기다 연결하는데 주어가 기니까 가주, 진주어로 이와 같이 연결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 여기서 끊어서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이 문장을 통째로 이제 A 자리에 넣어가라 이런 얘기입니다. 통째로. 그럼 또 역시 뭘 해야 되겠어요? 이 문장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제 두 개의 문장이 연결됐는데 세 번째 문장을 연결하는 거죠. 자리를 먼저 판단해야 되겠죠. 코드 판단해야 되니까. 그래서 자리를 보니까 무슨 자리예요? 목적어 자리죠. 의미동사 뒤니까요. 그래서 역시 명사절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연결 장치를 선택해야 되겠죠. find는 인식동사인데요. 이와 같은 인식동사나 생각동사는 뒤에 대절을 쓸 수도 있지만 간단하게 축약해서 투부정사를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투부정사를 공부하니까 투부정사로 문장을 연결해 보죠. 그러면 연결 장치를 선택해야 되겠죠. 인식동사의 목적어 자리는 투부정사를 쓸 수가 있는데 여기 지금 뭐가 있어요? 가주어, 진주어, 구문으로 주어가 있죠. 그러니까 오형식 문장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it 앞에서 for를 삭제하겠죠. 그리고 여기다 to를 붙일 텐데 여기서 to be를 삭제하면 어떻게 문장이 연결될까요? 이와 같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럼 얼른 보면 이 문장은요. 볼까요? 이 문장 얼른 보면은 투부정사가 하나 있죠. 그리고 동사가 여기 있잖아요. 동사가 여기 이렇게 두 개가 보이죠. 그래서 이게 두 개의 문장이 연결된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때요? 여기에 to be가 삭제됐기 때문에 세 개의 문장이 연결된 거죠. 지금 앞에서 살펴봤듯이 이 오형식 문장에서 가목적, 직목적 구문은 우리말도 세 개의 문장이 연결되어 있고 영어도 세 개의 문장이 연결됐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두 개가 연결됐다고 해버리니까 어때요? 얼른 보면 동사가 두 개 보이니까 두 개가 연결됐다 하니까 우리말로 해석할 때 어렵게 느껴지는 거죠. 아시겠죠? 그럼 한번 볼까요? 이걸 우리가 이제 보통 가목적어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서 이게 가목적어가 아니죠. 그렇죠?
의미상의 주어잖아요. 그래서 이게 가주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진목주어라고 부르는데 이게 진목주어가 아니죠. 뭐예요? 진주어가 되겠죠. 그래서 해석을 할 때 그는 알았다. 일주일 안에 그 일을 마치는 것이 아직 주어로 해석하잖아요. 일주일 안에 그 일을 마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전혀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이 it을 가주어로 이해를 하고 뒤에 있는 투부정사를 진주어로 이해를 하면 이 문장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학생들이 이해할 때 그는 알았다. 뭘 알았어요? 어렵다는 것을 뭐가 어려워? 이렇게 해서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죠. 그런데 이 가주어, 진주어를 가목적어, 직목적어라고 부르니까 어려워지는 겁니다. 왜냐? 자, 이게 가목적어가 되면은요, 뒤에 있는 투부정사가 진목적어가 되는데, 목적어는 뭐뭐를 이렇게 해석하는 게 우리 애들이 습관이잖아요. 그래서 그는 알았다. 일주일 안에 그 일을 마치는 것을,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difficult는 뭐냐, 이제 이런 문제 생기기 때문에 해석이 꼬이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요, 여기에 뭐 있거든? 안 돼, 지금. 이것도 안 펴져. 정리를 해보면, 가목적어, 직목적어 구문은 우리 목적어 표정인가? 자리에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 들어간 문장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아이들이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 더 해볼까요? 자, 여기 2번, 3번을 다시 한번 연결해보죠. 우리말에서. A는 불가능하다. 나는 1시간 안에 거기에 도착할 것이다. 자, 주어 자리에 넣어보라 이런 이야기죠. 우리말에 뭐 넣는 것은 쉽죠. 그래서 학생들한테는, 요거는 생략하죠. 왜냐하면 앞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이 예문은 삭제한 건데 이게 이 화면이 삭제가 안 됐네요. 자, 그럼 정리해보죠. 가목적어, 직목적어 구문은 뭐다? 목적어 자리에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 들어갔다. 정확하게 보이잖아요, 지금. 이 문장에서 이시 가주어고 부정사 진주어죠. 그래서 목적어 자리에 가주어, 진주어가 들어가는 문장인데 여기서 오형식이니까 포투비를 삭제하니까 이와 같은 문장이 나온다. 그래서 해석할 때는 학생들한테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는 알았다. 가주어, 진주어로 해석하면 되겠죠? 일주일 안에 그 일을 마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이렇게 해주면 과목적어, 직목적어 구문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학생들한테는 학교에서 쓰는 용어로 과목적어, 직목적어 구문이야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는 그게 가주어, 진주어야 이렇게 하면은 제가 가르쳐본 경험에 의해서 말씀드리면 아주 쉽게 이해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려운 게 복잡한 게 이게 융합명사절인데요. 이 13개의 WH절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기존 문법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이 약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을 보죠. 먼저 융합명사절 왓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관계대명사 왓절입니다. 근데 이 관계대명사 왓이라는 말이 학생들한테 이제 어떻게 이거를 소개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 생기죠. 한번 어떻게 해서 저런 문장이 생기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말을 보죠. 그 일은 영어로 말하면 더 띵이에요. 그 일은 그의 도움이다 그랬습니다. 자, 나는 그걸 원한다. 이걸 가지고 이걸 꾸며봐라 이런 얘기죠. 우리말에서.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원하는 그 일은 그의 도움이다. 내가 원하는 것은 그의 도움이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우리 학생들이 전부 다 연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연결된 문장은 어때요? 자, 이 그이라고 그거하고 똑같으니까 얘를 삭제하고 우리말에서 내가 원하는 것은 그의 도움이다 이렇게 해서 이와 같이 앞에서 명사를 이렇게 꾸며주는 구조를 띠죠. 그 우리말은 정확하게 아무 이상이 없는 겁니다. 근데 영어에서는 어떤 현상이 벌어진가 볼까요? 자, 이 뒤에 있는 문장으로 이 what이라는 명사를 꾸며보죠. 먼저 알아두실 것은 이 what은요, 관계대명사가 아니고 그냥 명사예요, 명사. 그냥 명사입니다. 더 thing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 어떤 뭐뭐 하는 것 이런 단어가 영어에 두 개가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더 thing하고 what이 있다. 그런데 이 what은 우연히 생김새가 어때요? 우연히 생김새가 WH가 생겼을 뿐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걸로 이제 이 뒤에 있는 문장으로 what을 명사를 꾸미면요. 먼저 코드를 판단해야 되겠죠. 위치가 어디예요? 자, 얘가 여기 들어가야 되니까 명사 D죠. 명사 D이고 중복되는 명사가 있죠. 이 what하고 이시 똑같죠. 우리말하고 아주 똑같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명사 D에 갭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는 형용사절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럼 연결 장치를 선택해야 되겠죠. what은 여기서 사물이기 때문에 목적격 위치를 이용해서 문장을 연결해 주면 되겠죠. 그럼 연결해 볼까요? 영어에서든 우리말에서든 중복되는 명사를 없애고 영어에서는 그 없어진 자리를 관계 대명사로 갭을 메꾸고 우리말에서는 갭을 메꾸지 않죠.
우리말에서는 어떻게 해요? 내가 원하는 것 이렇게 바로 꾸미죠. 우리말에서는 관계대명사를 쓰지 않잖아요. 갭을 이 빈자리를 메꾸지 않습니다. 영어에서는 이 빈자리를 관계대명사로 메꿔주는 거죠. 그래서 앞장을 세워서 꾸미고 싶은 명사 뒤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와 같이 연결이 되겠죠. 그렇죠? 자, what 다음에 뭐가 들어갔어요? 위치하에 원이 들어갔죠. 이시 갭이 되면서 그 갭을 관계대명사 위치로 이렇게 메꿔준 겁니다. 여기까지는 우리말하고 똑같고 아무런 문제가 없죠. 자, 해석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원하는 것은, 이 what이 명사예요, 그냥. 그래서 것이란 뜻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은 그의 도움이다. 우리말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영어 문장을 이렇게 쓴다면 설명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뭐죠? WH 명사인데 뒤에가 관계대명사 WH가 또 있잖아요. 영어에서는 이렇게 WH 두 개라든가 ING 두 개가 나란히 쓰이는 것을 금지를 시키죠. 왜냐하면 발음에 문제도 있고 모양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WH 두 개, WWH하고 WING는 피한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그럼 what하고 which 둘 중에 하나를 없애야 되는 겁니다. 그럼 누구를 없애느냐? 여기서 what은 명사죠. 그러니까 내용어죠. which는 관계 대명사로서 기능어죠. 그럼 누가 더 힘이 셀까요? 당연히 명사가 힘이 세겠죠. 그래서 이제 애들한테 설명할 때 이렇게 한 거죠. 힘이 없는 관계 대명사를 삭제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얘를 삭제하면 누가 문장을 연결해요? 이런 문제가 생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앞에 있는 명사가 WH로 생겼기 때문에 생김새가 이 위치를 삭제하면서 자, B가 나의 기능도 같이 해줘. 이와 같이 융합되면서 왓의 위치의 기능이 융합되면서 삭제가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와 같은 문제가 나오겠죠. 그럼 이와 같은 문제가 나올 때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해석하죠? 내가 원하는 것은 그의 도움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무의식 중에 해석을 하는데 물론 무의식 중에 해석하는 게 제일 좋죠. 그런데 워낙 많이 보다 보니까 이제 내가 원하는 것은 이렇게 해버리는데 실제로 이 문장을 해석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앞에가 위치가 융합 삭제됐다는 걸 알고 GWH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꾸며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은 그의 도움이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죠. 그래서 이 관계대명사 왓절, 이제 우리가 관계대명사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융합명사라고 불러야 되는데 이 관계대명사 왓절은 형태상으로는 명사절이죠. 위치가 어디예요? 동사 앞이니까. 이게 이제 애들이 어려워하는 겁니다. 형태상으로는 명사절인데 내용상으로는 뭐예요? 내용상으로는 명사 플러스 관계된 형용사절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게 화면이 이상하네요. 자, 내용상으로는 뭐예요? 이 명사 뒤에 형용사절이 붙어가지고 이렇게 꾸민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학생들한테 이 융합명사절 13개를 설명할 때는 뒤에서 융합명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다 밑줄 쳐가지고 이렇게 꾸며라 그러면 간단히 해결이 되는 겁니다. 자, 제일 유명한 관계대명사 what을 봤고요. 이번에는 what 플러스 명사, 관계 형용사라고 부르죠. 이 what은 여기서 모든 이런 뜻인데요. 그러니까 얼마 안 되지만 모든 이런 뜻입니다. 정확한 뜻은 얼마 안 되지만 모든. 그래서 이 what이 명사를 꾸밀 경우는 보통 관계 형용사라고 부르는데 요거는 어떻게 설명하는가 볼까요? 그는 우리에게 모든 자료를 가져왔다. 여기서 모든 자료라고 했는데 이 모든은 얼마 되지는 않지만 모든 이런 뜻이에요. 자, 그는 그 시험을 위해 그것들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말을 연결해 보면 어때요? 모든 자료하고 그것들하고 중복이 되니까 얘를 갭으로 만들고 우리말은 갭을 채우지 않고 바로 꾸며주면 되겠죠. 그럼 이와 같이 문장이 연결되는 겁니다. 이 과정까지는 학생들도 전혀 어렵지 않게 이렇게 우리말을 다 연결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학생들한테는 이렇게 자기가 연결한 문장 있잖아요. 그가 그 시험을 가지고 있던 모든 자료들을 이렇게 가로로 묶는 연습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야 영작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해석도 실제로 이렇게 나중에 해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영어에서는 어떤 현상이 벌어진가 볼까요? 지금 우리말에서 중요한 건 그겁니다. 이 문장이, 밑에 있는 문장이 자료를 꾸밀 때, 자, 반드시 문장이 명사를 꾸밀 때는 관계되는, 관련된 그런 중복되는 명사가 있어야 되죠. 자료와 그것들이 같으니까 그것을 갭으로 만들고 이와 같이 연결해 주죠. 근데 이거는 설명 안 해도 학생들이 자동으로 그것들을 빼고 이렇게 연결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럼 영어에서는 어떨까요? 이 뒤에 있는 문장을 가지고 one materials를 꾸미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먼저 코드 판단해야 되겠죠. 자, 위치가 어디예요? 영어는 이제 후치수식이니까요. 위치가 어디예요? 명사 D죠. 그리고 갭이 있죠. 중복되는 명사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용사절이 되는 겁니다. 이 갭이 있냐 없냐, 중복되는 명사가 있냐 없냐가 가장 중요하겠죠. B를 판단하는데
중복되는 명사가 없으면 우리가 C코드라고 부르니까요. 보충어라고 부르니까요. 자, 그러면 연결 장치를 선택해야 되겠죠. 그러면 어때요? 국민받는 명사가 사물이죠. 그리고 목적격이니까 문장을 위치로 연결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연결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와 같이 연결해주면 되겠죠. 여기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죠. 왜 없죠? 자, what material을 위치절이 꾸며주는데요. 우리말하고 똑같잖아요. 우리말에서는 여기에 갭이 갭을 안 채웠지만 영어에서는 갭을 관계대명사로 채운다. 이 차이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문장을 쓴다면 역시 관계대명사 what에서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 거죠. 해석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모든 자료를 가져왔다. 그가 시험을 위해서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니까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런데 이번에도 어때요? 역시 WH가 나란히 두 개 쓰이게 되죠. 잠깐만요. 되었고요. 그래서 이 WH 두 개가 나란히 쓰이다 보니까 하나를 없애야 되겠죠. 여기서 what은 내용어죠. 그렇죠. 모든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내용어니까 내용어를 삭제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기능어를 삭제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삭제되면 관계대명사 what하고 마찬가지로 누가 문장을 연결하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 what이 위치가 이 what에게 나의 문장 연결 기능도 같이 해줘. 이와 같이 융합되면서 삭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문장이 나오는 거죠. 그럼 이런 문장을 만날 때, 자, 우리는 당연히 여기서 의미단위 넣고 나서 그는 나에게 가져왔다. 파란 글씨 이 부분을 가져왔다. 이렇게 하겠죠. 이 형태상으로 보면은 직접 목적어 자리이기 때문에 명사 자리죠. 근데 내용상으로는 뭐예요? 이걸 그냥 명사절로 해석할 방법이 없죠. 내용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여기서 위치가 삭제됐으니까 WH를 제외한 나머지가 얘를 꾸며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에게 가져왔다. 그가 시험을 위해서 가지고 있던 모든 자료를 이와 같이 해석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만 주의하면 돼요. 학생들한테 유관명사절 13개를 해석할 때는 이렇게 형태상으로는 명사절인데 내용상으로는 명사를 꾸미는 형용사절이기 때문에 그 WH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다 밑줄을 꾸며서 이와 같이 꾸며라. 이거 하나만 이렇게 설명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어려운 거죠. 이번에는 융합명사절 when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when뿐만 아니라 when, where, why, how 이 네 개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기존 문법에서는 관계부사에서 선행사를 삭제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 있잖아요. 관계부사에서는 일반적으로 쓰이는 when 같은 경우에 the time when, 그 다음에 where는 the place where, the reason why, the way how. the way하고 how는 뭐 같이 못 쓴다 뭐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how가 관계부사가 아니라는 것은 다음 시간에 이제 설명드릴 거고요. 일단은 우리가 보통 관계부사에서 선행사가 생략됐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기존에는 이렇게 설명하는데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 그러면요. 이게 이제 좀 the time when 이렇게 있다 가정해봐요. the time when 이렇게 있다 가정했을 때 이 타임을 생략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논리적으로 성립이 안 되는 거죠. 왜냐 얘는 내용어죠. 시간. when은 기능어죠. 그러면 이 내용어를 생략해버리고 기능어만 쓴다? 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안 맞잖아요. 그렇죠? 내용어를 명사를 생략할 수는 없는 겁니다. 기능어는 생략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관계부사에서 선행사가 생략됐다 이렇게 가르치는데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느냐 이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있는 when, where, why, how는 그냥 명사입니다. 뭐 영영사전이든 우리나라 말 사전이든 찾아보세요. 그럼 when 그럼 명사로서 시간, where는 명사로서 장소, why는 명사로서 reason, how는 명사로서 방법. 이와 같이 정확하게 명사로 쓰였는데 명사인데 우연히 생김새가 뭐예요? WH로 생겼죠. 그러니까 학생들은 굉장히 헷갈리는 거죠. 그럼 하나를 가지고 설명해 볼게요. 먼저 우리말은 간단하죠. 일요일 시간이다. 나는 그때 혼자서 휴식을 취한다. 꾸며봐라 이런 얘기죠. 그럼 여기서 시간과 중복되는 부사가 있네요. 그때. 그래서 얘를 갭으로 만들고 채우지 않으면서 바로 연결해주면 일요일은 내가 혼자서 휴식을 취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되겠죠. 학생들은 굉장히 이거를 연결을 잘합니다. 우리말이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가로로 묶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이렇게 연결해놓고 나중에 이 문장을 영작해라. 소수령 시험에서 영작해라 그러면 내가 혼자서 휴식을 취하는 이 시간을 꾸며주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로로 못 묶기 때문에 이제 이런 훈련을 한다고 그랬죠. 그럼 영어에서는 어떤 현상이 보이는가 볼까요? 이게 중요하겠죠, 이제. 자,
뒤에 있는 문장을 가지고 when을 꾸며봐라 이거죠. 그러면 영어는 호치 수식이니까 당연히 뒤로 들어가겠죠. 이 B 자리가 이제 위치를 판단해서 코드를 판단해야 되는데 명사 뒤고 갭이 있나 보세요. 자, 여기서 when이 등장했기 때문에 뒤에가 명사나 부사가 있어야 되겠죠. 부사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갭이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명사 뒤에 갭이 있으니까 형용사절이 되는 겁니다. 얘가 들어가면 형용사절이 된다는 뜻이죠. 그럼 연결 장치를 선택해야 되겠죠. 자, 이 명사, 시간 명사, 이게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이 when은 시간 이런 뜻이에요. the time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서 when이라는 부사가 있기 때문에 관계 부사로 갭을 메꿔야 되겠죠. 그래서 관계 부사 when을 써주는 거죠. 그럼 연결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이와 같이 되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when 두 개가 있는데요. 앞에 있는 when은 이 when이죠. 시간이란 그런 그 명사고요. 뒤에 있는 when은 이 대리 갭이 되면서 갭을 메꿔주는 관계 부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물론 여기서는 이제 when하고 when이 모양이 똑같으니까 애들은 헷갈리겠지만 전혀 달라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제 동음이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우리가 뭐 배 그러면 사람 배도 있지만 타고 다니는 배도 있고 먹는 배도 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영어에도 당연히 동음이어가 있는 거죠. 여기서 이 when은 명사고 이 when은 관계 부사입니다. 자, 이렇게 쓴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죠. 뒤에 있는 왼절이 앞에 있는 왼을 꾸미면 되니까요. 이러이러한 시간이다. 내가 혼자 휴식을 취하는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런데 WH는 두 개 나란히 못 쓰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가 사라져야 되겠죠. 우리가 얼른 보기에는 웬이나 웬이나 똑같으니까 아무거나 삭제하면 된다. 절대 그렇지 않죠. 얘는 명사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웬은 삭제할 수가 없겠죠. 내용어니까. 뒤에 있는 웬이 삭제가 되는 거죠. 아까하고 원리가 똑같죠. 웬이 융합 삭제되는 겁니다. 얘가 삭제되면서 네가 나의 문장 연결 기능도 동시에 해줘. 그래서 이거를 융합 명사절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럼 이와 같은 현상이 벌어지죠. 자, 그러면 얼른 보면 이제 이 왼절의 위치가 어디예요? 형태상으로는 비동사 뒤에 있으니까 보호니까 명사절이죠. 그러나 내용상으로는 뭐예요? 저 앞에서 두 번 관계대명사 와다고 관계형용사 왓을 살펴봤듯이 똑같죠. 내용상으로는 명사 플러스 형용사절이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는 어떻게 해석하라고 그랬어요? 여기까지 끊어서 일요일은 명사절이구나. 일요일이 뭐지? 일요일이 뭐지? 파란 글씨야. 이렇게 이제 한 다음에 이걸 해석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WH를 제외한 나머지가 얘를 꾸며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요일은 내가 혼자 휴식을 취하는 시간이야.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좀 더 살펴볼까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해석을 해보면 일요일은 내가 혼자 휴식을 취하는 시간이야. 근데 이게 얼른 보면 관계부사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앞에가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여기서 선행사가 삭제됐다. 이런 옛날에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죠. 공부를 많이 안 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근데 현대 영어에서는 이걸 다 밝혀낸 거죠. 이 when이라는 것이 고대 영어에서부터 볼 때 중세 영어나 이런 데 보면 명사다 이거죠. 명사로 실제로 활발하게 썼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뒤에가 when이 삭제된 겁니다. 여기서 타임이 삭제된 게 아니라 여기서 when이 융합 삭제됐다는 것을 학생들한테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야 여기서 그 선행사가 삭제됐다 이런 엉터리 이야기를 안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해석할 때는 자, 일요일은 뭐지? 했는데 융합명사절이기 때문에 이렇게 꾸며서 내가 혼자 휴식을 취하는 시간이다. 이와 같이 해석하도록 해줘야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되면 학교에서 배우는 문법하고 상당히 다르죠. 학교에서는 the Sunday is the time when I take a rest alone 이렇게 쓸 수도 있고 time 같은 경우는 너무 자주 쓰이는 가장 대표적인 시간 명사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이와 같이 쓸 수도 있다. 이렇게 하잖아요.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Sunday is the time when I take a rest alone 할 때 그 외는 관계 부사고, 자, 여기서 이 외는 관계 부사가 아니라 WH 명사라는 것을 학생들한테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영어의 모든 이론이 우리말하고 딱 일치되면서 영어 본래의 어떤 문장 생성 원리를 정확하게 애들한테 전달해 주는 거죠. when뿐만 아니라 where나 why나 how도 다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복합 관계 대명사. 우리는 이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관계, 아까 지금 이제 네 번째죠.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관계 대명사 what. 두 번째가 관계 형용사 what. 세 번째가 관계 부사 네 개의 선행사가 삭제된 경우.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예요? 복합 관계 대명사라는 말 들어봤죠? 복합 관계 대명사. 그리고 이 다음에 배울 공부할 복합 관계 형용사 이와 같이 다섯 가지가 있는 거예요. 융합 명사들이. 그러면 이 각각의 이론을 어떻게 기존 문법에서는 설명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이제 까먹었어요. 오래돼서. 옛날엔 저도 이렇게 설명했겠죠. 그런데
문법이 벌써 몇 개가 생겨요? 5개가 생기죠. 다시 볼까요? 관계대명사 what, 관계대명사, 관계형용사 what, 그 다음에 관계부사에서 선행사 삭제 이론, 그 다음에 복합 관계대명사, 이 다음에 보게 될 복합 관계 형용사절. 5가지 이론이 있는 겁니다. 근데 문법 이름만 들어도 어때요? 엄청나게 어렵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똑같은 원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은 이 WH 명사만 외워주면 되는 겁니다. 이 후에 번은 누구나, 후면부는 누구나, 와대번은 무엇이든, 위치에 번은 어떤 것이든, 이와 같이 명사예요, 명사. 그냥 생김새만 WH가 생긴 명사다. 이렇게 알려주면 되겠죠. 그래서 13개의 이 WH 명사를 암기시킨 다음에, 명사니까 당연히 뜻은 알아야죠. 북이 책이다, 테이블이 책상이다, 이거 알듯이 후에 번은 누구나, 이런 목적어 자리일 경우에 누구나, 무엇이나, 어떤 것이라, 이런 명사라, 명사다. 그다음 what은 뭐뭐 하는 것, 일. 명사는 당연히 외워야 되잖아요. 명사를 안 외우고 무슨 영어를 공부하겠어요. 그래서 13개를 외우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 같은 원리로 설명하면 어때요? 우리가 기존에 5개로 배웠던 그 문법이 어때요? 한 개로 이렇게 완벽하게 이해가 되는 거잖아요. 더구나 기존 문법에서는 이 복합관계 대명사절 그러면요. 얘들을 명사절에도 쓰이고 부사절에도 쓰인다. 단 자리로 구별한다. 이제 이렇게 하잖아요. 부사절에 쓰이는 후에보, 후메보, 와대보, 휘체보 이런 것들은 복합관계 대명사가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양보 접속사예요. 그러니까 전혀 다릅니다. 생김새만 똑같은 그런 동음이의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모양을 보고 옛날에는 잘못 가르친 거죠. 옛날 문법이니까요. 그래서 현대 언어학에서는 이거 전부 다 밝혔죠. 얘가 명사예요. 그리고 부사절에 쓰이는 그 후에보, 후메보, 와대보, 휘체보 이런 것들하고 전혀 다른 겁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자, 누구나 인생에서 성공할 것이다. 당신은 그를 돕는다. 그러면 이게 이제 꾸미면 어떻게 될까요? 당신이 돕는 누구나, 사람은 누구나 인생에서 성공할 것이다. 이렇게 되겠죠. 이제 여기서 사람은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 말로는, 당신이 도와주는 누구나, 그러면 좀 말이 이상하다는 게 추임새 비슷하게 넣은 거죠. 당신이 도와주는 사람은 누구나 인생에서 성공할 것이다. 아무런 문제가 없죠. 그래서 누구나하고 그가 중복이 되기 때문에 얘를 갭으로 만들고 우리말에서도 역시 어때요? 누구나, 그가 없어졌잖아요. 이와 같이 아이들은, 영어든 우리말이든 문장의 명사를 꾸밀 때는 중복되는 명사가 갭으로 되는데 한국어는 갭을 채우지 않고 영어는 관계대명사를 채운다. 이 차이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똑같아요. 우리가 이 앞전 시간에 명사절을 살펴봤지만 어때요? 연결 장치를 어, 토시를 쓰는 것은 한국어고, 그렇죠? 토시를 쓰는 것은 한국어고, 그 다음에 연결 장치 WH2ING를 쓰는 것은 영어다. 그 외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논리 구조나 어떤 것도 차이가 없어요. 단 영어에서는 이제 꾸밀 때 후치 수식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외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어하고 영어를 이렇게 비교하면서 문법을 설명하는 이유는 한국어, 영어가 똑같다. 알파벳만 다르지 똑같다. 이걸 지금 보여주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해볼까요? 자, 뒤에 있는 문장으로 앞에 있는 whomever를 꾸미고 싶어요. 이 whomever는 복합 관계대명사가 아닙니다. 그냥 명사예요. 누구나 이런 뜻입니다. 누구나. 갭이 목적어일 경우에 whomever, 주격일 때는 주어일 경우에는 whoever를 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위치를 보세요. 자, 이 문장이 이 whomever를 꾸미려면 당연히 후치 수식해야 되겠죠. 그래서 같이 명사 뒤에 있고 갭이 있으니까 이코드 형용사절이 된다. 이렇게 되겠죠. 갭이라는 것은 얘하고 똑같은 놈이 여기 있느냐 이런 이야기죠. 우리말에서도 있었잖아요. 영어에서 당연히 있는 거죠. 얘를 제거하고 이제 관계대명사로 문장 연결 장치를 선택해 주는 거죠. 그럼 연결 장치는 당연히 사람이고 목적격이니까 홈으로 연결하면 되겠죠. 연결해 주면 되는 거예요. 위와 같은 문장이 되겠죠. 이렇게 쓴다면은 여기서 설명할 필요도 없겠죠. 아이들도 완벽하게 이해를 하겠죠. 왜냐? 자, 홈에버 다음에 홈부터 헬업까지가 이렇게 꾸며서 네가 도와주는 누구나 인생에서 성공할 거야. 이렇게 해석할 거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이제 어디서 생기죠? 네, WH 2개가 나란히 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삭제해야 되겠죠. 이거는 명사고 얘는 기능어이기 때문에 기능어를 삭제하면서 whomever에게 문장을 연결하는 기능도 동시에 해줘라. 이렇게 융합 삭제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와 같은 문장이 탄생하는 겁니다. 자, 이 문장을 보면요. 앞에서 했던 거와 똑같죠. whomever부터 help까지가 동사 앞에 있기 때문에 형태상으로는 명사절이죠. 그러나 내용상으로는 명사 플러스 형용사절이라는 걸 지금 증명해 드렸잖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걸 해석할 때는요. 이렇게 딱 끊어서 whomever가 나오면 명사절에 whomever가 등장하면 그 융합명사잖아요. 그래서 WH를 제외한 나머지에다 밑줄 쳐서 얘를 꾸며주라. 이렇게 설명하면 되는 겁니다. 해보세요. 네가 도와주는 누구나 인생에서 성공할 거야.
아주 해석이 쉽잖아요. 근데 기존에 whomever you have 이렇게 돼 있으면 해석을 어떻게 가르쳤나요? 그냥 이거는 누구나 이런 뜻이고요. 너 돕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영어의 단어를 우리말로 이렇게 해석을 한 다음에 단어를 조합을 하는 거죠. 누구나, 네가 돕는다. 어떻게 조합하는 게 제일 좋아요? 네가 돕는 사람은 누구나. 이게 제일 낫죠.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해석에는 문제가 없을 수도 있고요. 또 그렇게 해석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영작을 못하는 거죠. 문장이 생성되는 원리를 모르니까 어때요? 해석은 단어의 뜻을 조합해서 누구나, 너는 돕는다. 이걸 조합해보면 어때요? 네가 돕는 사람 누구나 이렇게 하겠죠. 우리 애들한테 해보라면 다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게 별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해석을 할 때나 듣기를 할 때는. 그런데 영작을 할 때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론을 지금 애들한테 가르쳐야 되는 이유는 영작을 할 때, 물론 많이 쓰이는 표현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근데 이런 흠이, 융합 삭제되는 이 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여기에 사실은 형용사절이 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명사절이지만, 여하튼 니들이 만들면 명사절이지만 형용사절이 숨어 있다는 것을 알려주면 해석에도 문제가 없고 영작에도 문제가 없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의 그 영어의 가장 커다란 문제점은 제가 이제 앤서비 영어를 개발한 것도 그런 건데요. 해석 위주로의 그런 수업을 하잖아요. 해석 위주의. 선생님들도 영어 이렇게 듣기 해보면 어때요? 빠르게 이렇게 진행되는 그런 말들은 강세어만 자세히 들어가지고 조합이 되죠. 그렇잖아요. 여기도 만약에 whomever you help will succeed in life 이렇게 하면 어때요? whomever help succeed in life 이런 것만 탁탁 들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순간적으로 그게 0.1초 사이에 조합이 돼서 무슨 뜻이고 이렇게 하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기존의 수업 방식은 해석의 수업 방식은 의미만 알면 어때요? 얼마든지 그거를 마치 강세어만 듣고 우리가 그 무슨 말인지 알듯이 이 단어의 뜻만 알면 어때요? 얼마든지 우리나라 말 실력으로 조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그런 그 수업 방식이 전부 다 한국어의 단어의 뜻을 조합하는 방식의 해석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뭐가 안 돼요? 영작이 안 되는 거죠. 듣기를 아무리 잘해도 영작을 해야를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듣기는 많이 들으면 강세 위주로 이렇게 무슨 말인지 다 알아요. 그러나, 아, 회화라는 것은 뭐예요? 라이팅도 마찬가지죠. 문장을 이렇게 만들 줄 알아야 되는데 그 원리를 정확히 모르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앤서미 영어를 이렇게 영작 위주의 에, 이론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어, 올해부터 이제 고등학교 1학년도 시험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음, 영작이 위주로 시험이 많이 나오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이런 이론을 학생들이 제대로 공부할 수 있게. 마지막으로 이제 융합명사절에서 복합관계 형용사라는 게 있습니다. 세 개가 있어요. 이렇게. 요 13개의 WH를 외우는 방법을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whosoever, whatever, whichever가 있는데 whosoever는 누구의 이런 뜻이고요. 예, 우리말로는 누구의 뭐뭐든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무엇이든 어떤 것이든 이런 뜻인데 얘들이 명사를 꾸미면 얘들은 복합관계 형용사라고 그전에 불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얘들 또 뭐예요? 융합명사절이 되는 겁니다. 볼까요? 너는 어떤 차를 운전해도 좋다. 그 다음에 너는 그걸 좋아한다. 이 문장을 가지고 얘를 꾸미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말로. 자, 어떤 차를 중복되는 말이 여기 있네요. 얘가 사라지겠죠? 너는 네가 좋아하는 어떤 차를 운전해도 좋다. 이렇게 되겠죠. 정말 신기하죠? 자, 중복되는 명사에서 없애고 갭이 생기죠. 빈자리가. 그걸 우리말은 채우지 않고. 그렇죠? 채우지 않고 아무것도 없죠. 표시만 붙여주는 겁니다. 근데 영어에서는 어때요? 그 빈자리를 관계대명사로 채운다. 완벽하게 영어와 한국어가 어때요? 똑같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물론 다른 프랑스어도 똑같습니다. 저는 이제 프랑스어까지만 할 수 아는데 두 개 비교해 보면 완벽하게 똑같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영어에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 볼까요? 뒤에 있는 문장으로 얘를 꾸미고 싶다 이거죠. 그럼 당연히 중복되는 명사가 있어야 되는데 이시 있죠. 먼저 코드로 판단해 보면 어때요? 갭이 생기니까 비코드 효용사절이 되겠죠. 연결 장치를 당연히 사물이니까 뭐가 되겠어요? 자동차니까 위치로 연결하겠죠. 연결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겠죠. 그럼 해석할 때 이렇게 만약에 문장을 쓴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죠. 우리말하고 똑같죠. 너는 어떤 차를 운전해도 좋아. 네가 좋아하는 이렇게 하면 되니까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예요? WH 두 개가 나란히 있죠. 당연히 이쪽은 내용어니까 삭제할 수가 없고 기능어를 앞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삭제하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와 같은 문장이 마지막으로 만들어지겠죠. 자, 그러면 형태상으로 보면 어때요? You may drive. 위치가 있으니 여기서 끊어야 되겠죠? 너는 운전해도 좋아.
얘를 운전해도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형태상으로는 명사절이에요. 그러면 해석을 어떻게 할까요? 이거 어떤 차, 네가 좋아한다. 기존에는 어떻게 했다고요? 복합관계 형용사 이런 것도 잘 기억이 안 나니까 그냥 적당히 단어의 뜻을 조합하면 네가 좋아하는 어떤 차라도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고 그냥 지나가면 돼요. 많이 나오지도 않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는 어때요? WH를 제외한 나머지에다 밑줄 쳐서 꾸며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운전해도 좋아. 뭐를? 이렇게 한 다음에 네가 좋아하는 어떤 차라도. 그럼 완벽하게 해석이 되고 문장도 영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형태상으로는 명사절이지만 내용상으로는 명사 플러스 형용사절이다. 이거를 반드시 아이들한테 알려주고 수업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요. 이 13개를 이제 지금까지 대표적인 4개를 가지고 5개를 가지고 설명했는데 이 13개의 WH 명사, 형용사의 종류와 의미를 한번 보죠. 이건 어떤 경우 일이 있어도 명사니까 됩니다. 형용사고 명사니까 외워야 됩니다. 그 학생들한테 외울 때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what, what 플러스 명사 이걸 먼저 외우세요. what 플러스 명사. what은 뭐하는 것 또는 뭐하는 사람. 사람으로는 드물게 쓰죠. what I am 그럼 내가 누군지 내가 지금의 나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what 플러스 명사 이렇게 외운 다음에요. 이 앞전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영어에 그 의문사가 몇 개냐. 의문사가 13개라고 그랬죠. 그래서 의문 대명사 4개, who, whom, what, each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학생들한테 용합명사 외울 때 의문 대명사에 위치를 붙여라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where를 붙여라 이렇게. 뭐 who, whom, what, which, what 이렇게 4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whoever, whomever, whichever, whatever 이렇게 4개 외울 수 있겠죠. 그 다음 의문 형용사 3개가 있었죠. who, which, what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의문 형용사에도 ever를 붙여라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그 다음 의문 부사가 4개 있었죠. when, where, why, how. 그런데 의문 부사에는 ever를 붙이지 마라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물론 의문사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형태가 비슷하기 때문에 동의어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외우면 애들이 쉽다는 이야기죠. 그럼 의문사는 총 다시 해보면요. 13가지였죠. 의문 대명사 4개, who, whom, what, which. 의문 형용사 3개, whose, which, what. 플러스 명사가 당연히 있겠죠. 거기는. 그 다음에 의문 부사 4개, whenever, why, how. 이렇게 4개 있고요. 그 다음에 whether, if, 기타 2개가 있었죠. 그러면 이제 다시 학생들한테 암기시킬 때 어떻게 하시라고요? 13개 WH 명사는 전부 다 외우는 방법이 what 플러스 명사를 먼저 외우란 다음에 그 what은 뭐만 것, 여기 what 플러스 명사 할 때는 뭐든 이렇게 알려주고요. 다음 의문 대명사에다 ever를 붙여라. 의문 형용사에다 4개에다 ever를 붙여라. 의문 부사 4개는 ever를 붙이지 마라. 그럼 간단히 외워지는 겁니다. 알겠죠? 그렇게 하고 이제 해석 방법만 알려주면 되겠죠. 해석할 때는 어떻게 한다? WH를 제외한 나머지가 WH를 꾸며준다. 그래서 형태상으로는 명사절이지만 내용사라는 명사 플러스 형용사절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면 되겠죠.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여기 마지막에 있는 이 해석 요령이 제일 중요해요. 이번에는 분리된 주어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분리된 주어는 3가지가 있는데요. 주어가 분리된다는 이야기죠. 분리되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이해하기 어렵죠, 당연히. 주어라는 것이 이렇게 만약에 길다 그러면 이렇게 한꺼번에 우리말에는 있는데 영어에서 이게 쪼개진다는 이야기잖아요. 쪼개지는 이유와 방법을 애들한테 설명하지 않으면 애들이 이 문장을 만들 수도 없고 해석도 부정하게 하겠죠. 분리된 주어를 분리시키는 경우는 3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수동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리된 주어는 영어 이론에서는 subject raising 해가지고 주어 상승 이렇게 부르죠. 문장이 분리되려면 길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문장입니다. 명사가 아니라. 문장이 수동태 주어일 경우에는 이야기의 화제를 강조하기 위해서 주어를 앞으로 끌어내서 주어를 이거를 레이징 한다고 그러는데 주어 상승이라 부르죠. 다 공부하셨죠? 대학 다닐 때. 그래서 이 주어를 분리시키는 이걸 아이들한테 설명해 줘야 되겠죠. 살펴볼까요? 자, 이 문장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가주 진주어 구문이죠. 그가 정직하다고 생각이 된다.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뭐예요? 문장이 가주 진주어 구문이지만 문장이 수동태 주어로 돼 있죠. 이런 경우에는 이 속에 있는 주어 he를 토픽, 화제를 강조하기 위해서 앞으로 끌어낼 수 있다는 이야기죠. 이게 주어 상승이죠. 그래서 he start 이렇게 끌어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대절이 어떻게 돼요? 분리가 되죠. 쪼개지죠.
쪼개질 때 어떻게 하느냐? 반드시 문장을 쪼갤 때는 동사에다가 to를 붙여서 쪼개는 겁니다. 이 to는 정확하게 의미하면 이 to 부정사는 무슨 용법이 있는 게 아니라 분리 장치입니다. 문장을 쪼개는 장치예요. 그래서 to be 안에 있을 때 이렇게 쪼개지는데 이때 to be는 생략이 가능해요. 자, 그러면 학생들이 보면은요, 첫 번째 문장을 해석할 때는 어렵지 않겠죠. 그가 정직하다고 생각이 된다. 또는 뭐, 의미 단위로 순차적으로 해석하면 생각된다. 그가 정직하다. 이렇게 되겠죠. 근데 두 번째 문장은 어떨까요? 그는 생각된다. 이렇게 되겠죠. 이제 그는 생각된다. 정직하다고. 이렇게 되겠죠. 이거 뭐야? 이제 이런 문제 생기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학교 시험 문제에서 서술형에서 많이 나오는데요. 이 문장은 이렇게 바꾸시오. 이런 거 많이 봤죠. 근데 재밌는 것은 이 주어 상승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합니다. 학교의 그 교사들 수업 지도안을 보면요. 교사용 지도서가 있어요. 거기 보면 이 주어 상승에 대한 이론이 없습니다. 그냥 두 가지로 쓸 수가 있다. 그가 정직하다고 생각된다는 두 가지로 쓸 수가 있다. 가주, 진주어, 구문으로 쓸 수 있고 주어를 he로 쓸 수도 있다. 이렇게 그냥 돼 있고 그냥 시험에 이렇게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이걸 왜 이렇게 바꾸는지를 모른 채 그냥 시험 대비를 하고 그다음 까먹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뭐예요? 이런 문장을 만들 수가 없겠죠. 두 번째는 해석을 어때요? 정확하게 할 수가 없겠죠. 해석을 할 때 애들은 자, 그런 생각된다. 정직하다니까. 정직하다고 생각된다. 이렇게 하겠죠. 당연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단어의 뜻을 조합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는 어때요? 이 투부정사하고 이 he가 분리된 거죠. 그래서 해석할 때 당연히 모아서 해석해야 됩니다. 그가 정직하다고 생각된다. 해야 이 두 문장이 이꼴이 성립이 되겠죠. 이걸 주어 분리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죠. 선생님들이 유독 강조하는 거죠. 똑같은 위하고 똑같은 문장인데, 자, 다시 주어가 나갔고, 이 동사가 시제를 비교해 보니까, 시제를 비교할 때는 동사가 이렇게 맨 앞에 있는 동사로 시제를 비교하는 거죠. 영어 동사는 한꺼번에 5개까지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5개까지. 근데 제일 앞에 있는 동사가 시제와 수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is하고 was를 보니까 어때요? 한 시제 앞서니까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완료형 있죠. 선시제 표시로 완료형을 써주는 거죠. 이때도 이제 to가 등장하잖아요. 이 to가 도대체 뭐냐? 지금 이런 이야기입니다. 분리된 주어를 보면요. 먼저 대절을 목적으로 취하는 그런 생각, 인식, 설득, 의견 동사가 있다고 그랬죠. 자, 얘들의 수동태는 당연히 어떨까요? 두 가지가 되겠죠. 첫 번째는 뭐가 될까요? 가조, 진주어, 구문이 되겠죠. 이거 볼까요? 수동태 이론으로 이제 들어가 보면, 자, 그들은 말했다. 뭐라고 말했어요? 그가 배우라고 말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이 대절이 목적어니까 수동태로 바꿔봐. 그럼 당연히 목적어 앞으로 나오면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주어가 기니까 당연히 뭘로? 가주, 진주어, 구문으로 쓰면 되겠죠. 여기까지는 논리적으로 다 애들이 금방 이해를 하겠죠. 문제는 이 마지막 문장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분리된 주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he를 앞으로 끌어내고, 그렇죠? 동사에 to를 붙여서 to be an actress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같은 문장이 같은 이제 시험에서 이렇게 문장 전환으로 많이 나오는데 이게 이 마지막 문장이 분리된 주어에 해당된다. 이거를 애들한테 알려주면 되겠죠. 그래서 대체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들에서는 여러 가지 수동태가 두 가지가 된다. 즉, 가주, 진주어, 구문과 분리된 주어. 그럼 한번 해볼까요? 우리말에서는 어떤가 볼까요? 주어자를 넣으면 이렇게 되겠죠. 한국말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우리는 주어를 분리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 집을 페인트 칠하는 것이 요청되었다. 뭐 자연스럽게 하면 내가 그 집을 페인트 칠하도록 요청되었다.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 문장을 영작을 할 때 이제 어때요? 얘가 통째로 주어로 쓰는 것은 가주, 진주어, 구문이죠. 그런데 얘를 주어로 쓰면 어때요? 이 주어가 분리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애들이 어때? 영작을 정확하게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영어로 한번 볼까요? 문장을 여기다 집어넣어 볼까요? 코드를 판단해 보면 동사 앞이니까 무슨 자리죠? 주어 자리가 되겠죠. 그래서 명사절이 되는 겁니다. 그럼 명사절에서 that to ing를 쓰는 원칙을 사용하겠다. 지금 이런 뜻이에요. 연결 장치를 선택해야 되겠죠. 그래서 문장이 자, 내가 그 집을 페인트 칠하도록 요청이 되었다. 사실이기 때문에 원래는 이제 대절로 쓰는 거죠. 그런데 자, 수동태 이제 우리는 여기서는 주어 분리만 설명하겠습니다. 수동태의 주어가 문장이죠. 이럴 때는 주어를 분리시킨다.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애들한테 기억시켜줘야 돼요. 수동태의 주어가 문장일 경우 주어를 분리시킨다. 어떻게 주어를 분리시키냐? 얘를 맨 앞으로 끌어내고 부동사는 없앤 다음에 동사에다 to를 붙여주면 된다. 네, 그러겠죠.
그래서 이 문장이 어떻게 만들어진지 이제 애들한테 설명한 다음에 그럼 이 투부정사는 뭐라고 불러야 되냐 무슨 용법 이런 거 있잖아요. 원래는 이렇게 용법 이렇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 투부정사가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분리의 투부정사인데 학교에서는 그 용법을 반드시 명사냐 형용사냐 부사냐 이 세 개로 구별하라 하니까 이거는 이제 주어가 합쳐서 뭐예요? 주어죠. 그러니까 주어니까 그냥 명사용법이다. 이 정도로 이해해 주면 되겠습니다. 기존의 그 문법책에 보면요. 이 투부정사가 무슨 용법인지를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명사용법이라 하는 사람께 얘가 동사고 얘가 없으면 안 되니까 이거는 목적어는 분명히 아니니까 보호라고 부르고요. 보호는 명사, 형용사를 쓰니까 얘를 명사용법이라고도 하고 형용사용법이라도 볼 수도 있다. 뭐 이런 애매한 설명이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분리된 주어니까 굳이 이야기한다면 어때요? 내가 그 집을 페인트 칠하는 게 요청됐어. 그러니까 명사용법으로 애들한테 설명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해석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당연히 나는 요청받았다. 그 집을 페인트 칠하도록. 이렇게 해도 결국은 내가 페인트 칠하는 거니까 의미상으로 문제가 없죠. 그렇게 해도 되고요. 합쳐서, 원래는 합쳐서 해야 되죠. 내가 그 집을 페인트 칠하도록 요청되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실제로는 이제 우리가 의미 단위로 끌어가면서 하기 때문에 나는 요청받았는데 이거 하도록 해도 내가 결국은 페인트 칠하니까 문제가 없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석하도록 애들한테 시켜도 되는데 중요한 것은 주어가 분리됐다는 것을 설명해 주면 되겠죠. 이번 경우는 이제 우리말은 뭐 문제가 안 되고요. 우리말은 주어를 분리시키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영어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나 볼까요? 이거는 여러분들 그 사역동사의 수동태가 되는 겁니다. 사역동사, 지각동사도 마찬가지죠. 어떤 현상이 벌어지나 볼까요? 여기다 집어넣어 볼까요? 주어 자리니까 코드 A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연결해야 되는데, 자, 문장이 수동태의 주어죠. 그럼 주어를 분리시켜야 되는 겁니다. 이 사역동사 같은 경우는 가주어, 진주어를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주어를 분리해서 써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수동태 문장이 주어이기 때문에 주어를 분리시킬 때 분리는 뭘로 한다? to 외에는 분리 장치가 없습니다. ing 이런 거 안 써요. 반드시 to를 쓰는 겁니다. 그럼 두 문장을 연결하면 어떻게 될까요? 얘를 먼저 앞으로 끌어내고, 그렇죠? 동사를 쓴 다음에 그다음에 clean the room에다 뭘 붙이면 될까요? to를 붙여주면 되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때는 나는 여기만 봐가지고는 사실은 그가 만들어진 건지 그가 시켜진 건지 이런 걸 참 어렵잖아요. 그냥 문장을 쭉 읽은 다음에 이 과정을 통과하면서 분리된 주어구나 하고 그가 방을 청소하도록 명령을 받았구나, 부탁받았구나, 강요받았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면 되는 거죠.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원래는 영어 문장도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근데 해석하는 이렇게 방식으로 우리가 영어를 배우잖아요. 사실 거꾸로 배워야 됩니다. 한국말을 놓고요, 영어를 이렇게 1대1로 의미 단위를 대입시켜가면서 예를 들어서 나는 학생이다 그러면 얘를 영어로 뭐라 하지? 남은 스튜던트 이렇게 하는구나. 그다음에 뭐 지역 학교에서 그러면 이걸 뭐라 하지? at the local school 이와 같이 우리말을 영어로 이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면 이 문장 재밌는 것은 이 문장을 어때요? 해석하지 않죠. 나는 학생이다를 영어로 뭐라 하지? I'm a student. 그렇죠? 지역 학교에서 at the local school. 아,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세계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세계 모든 사람들이 애국어를 배운다는 것은 애국어를 놓고 이거를 모국어로 뭐라 하지? 이렇게 다 이상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애국어를 놓고 이걸 우리나라 말로는 뭐 무슨 뜻이지? 이렇게 공부하기 때문에 어떤 습관이 생기죠? 자동으로 해석하는 습관이 생기는 겁니다. 자, 이게 해석을 이제 습관이 생겼을 때 아무 문제가 없었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죠. 아무 문제 없었을까요? 자, 우리 뭐 수능 질문에 EBS 수능 특강 이런 엄청나게 어려운 질문도 애들이 다 이렇게 해석을 해서 이해를 하기 때문에 독해력은 우리가 뭐 세계에서 비언어 영어권 국가에서는 그래도 상위권이다 엄청나게 자랑을 하는데 그래서 이 해석하는 것이 아무 문제 없어 보이죠. 진짜 문제가 없냐? 문제가 있죠. 어떤 문제가 있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못 듣죠. 뭐 100%는 아니지만 왜 못 듣죠? 해석을 하니까 못 듣는 겁니다. 이 문장이요. He was made to clean the room 이렇게 쫙 이렇게 나갈 때 이걸 해석을 하는 겁니다. 왜? 우리는 항상 그렇게 공부했으니까. 그럼 여기를 해석하는 사이에 수동태네 하는 사이에 문장 계속 지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영어를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되고 한국말을 놓고 영어로 뭐라 하지? 이렇게 공부하면요. 놀랍게도 해석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청취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그냥 제가 요즘 연구하는 건데요. 요거는 나중에 또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그래서 자 이제 재밌는 것은 그거죠. 선생님들 이 문장을 이제 능동태로 바꿔보면 어때요? 만약에 they made him clean the room 이렇게 이제 사역동사 뒤에 포트를 삭제하고 they made him clean the room 이 문장을 수동태로 바꿀 때 사역동사 수동태 바꿀 때 어떻게 하죠? 그러면 힘이 목적어처럼 보이니까 he가 앞으로 나가라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는 거 알 수가 있죠. 그렇죠? 얘가 주어가 분리되는 거지 목적어가 앞으로 나가는 게 아니죠. 그래서 주어가 he가 분리되고요. he was made 다음에 clean the room 능동태에서 clean the room이 있는데 걔를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이거 to를 반드시 붙여라 이런 이야기 하죠. 왜? 그렇잖아요. 지각동사, 사역동사, 수동태에서는 to를 반드시 붙여라. 근데 이 to를 왜 붙이는지 설명을 안 해주면은 애들은 물어보겠죠. 왜 to를 붙여요? 그냥 동사 원형을 계속 쓰지?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설명하는 책이 기존 문법에는 없죠. 이 to가 왜 붙이는지. 바로 이 주어 분리 때문에 to를 붙인다고 생각하면 어때요? 애들이 정확히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하나 더 해볼까요? 우리말은 통과하고요. 우리말은 주어를 분리시키지 않으니까요. 자, 역시 이 문장을 집어넣어볼까요?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딱 보면 어때요? 지각동사의 수동태구나 이걸 알 수가 있죠. 이 문장은 중요한 문장입니다. 역시 주어 자리에 문장을 넣을 거니까 명사절이 되겠네요. 연결 장치를 선택해 볼까요? 자, 문장이 수동태의 주어니까 분리를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to로 분리를 시킬 거야. 결정됐죠? 분리해 볼까요? 메아리가 제일 앞으로 나가고 동사가 두 개 이상일 때는 맨 앞에 있는 동사, 뜻이 있는 조동사는 없애고 나머지입니다. 뜻이 있는 will, can 이런 것들은 없애고 그런 조동사가 아닌 이런 동사들 있잖아요. was 이런 거, have 이런 거 여기다 to로 붙이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와 같이 되겠죠. 됐죠? 그럼 여러분들 이제 그 지각동사의 수동태 이런 거 할 때 어때요? I heard Mary play the piano 할 때 이 문장 말고 play the piano 이렇게 돼 있을 때 play에다가 반드시 수동태에서는 to를 붙여라 그 to 있잖아요. 바로 그 to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주어 분리의 to예요. 자, 그럼 이와 같이 되겠죠. Mary is heard to be playing the piano last night 이렇게 되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to be를 삭제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투비를 삭제하도록 정해져 있어요. 기능어니까요. 뜻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와 같은 문장이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재밌는 것은 여기가 이제 플레이잉이 아니라 플레이로 돼 있을 때, 동사 원형이 있을 때 있죠. 왜 능동태에서. 그러면 선생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지각동사의 수동태에서는 메르스 heard 그 다음에 플레이에다가 to를 붙이는데 to play the piano 이렇게 쓰는데 플레잉도 쓸 수 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그렇죠. 플레잉도 쓸 수 있다. 그리고 원어민들은 플레잉을 더 선호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다 응태를 가수 있죠. 플레잉은 못 쓰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동사 원형으로 돼 있을 때, 동사 원형으로 돼 있다고 가정해봐요. 그러면 이거를, 뭐지, 메리, 플레이드, 메리 플레이드 더 피아노 이렇게 생각해보면 되겠죠. 또는 그 지각동사 문장을 하나 떠올리면 되겠죠. 동사 원형으로 돼 있을 때 반드시 to play 이렇게 써야 되지 플레잉으로 바꾸면 안 되는 겁니다. 플레잉 ing는 연결 장치가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뭐 원어민들은 ing를 더 선호한다. 그럼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 ing를 쓰는 경우는 바로 이 경우입니다. 진행형으로 돼 있을 때 메리가 피아노를 치고 있는 중이었다. 할 때 to be play이 되는데 to be가 기능으로 삭제되기 때문에 플레잉이 남아있는 거지 이 ing는 연결 장치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ing를 놓고 이게 분사라고 이제 보통 이야기해요. 분사. 그러니까 그 뭐지 현재분사, 과거분사, 그 형용사들 있잖아요. 거기에다 요거를 이제 포함시키는데 전혀 아니란 거 알 수 있죠. 얘는 진행형의 현재분사가 되는 겁니다. 이게 to be가 연결장치, to가 연결장치고 얘는 진행형의 그 현재분사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 playing the piano last night 이런 것들을 그 명사 수식하는 그 ing 있잖아요. 그런 것과 혼동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똑같은 분사가 아니죠. 얘는 좀 동사로 쓰이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해석을 할 때는 메리가 들렸다. 이들은 당황하겠죠. 아까 사역동사 같은 경우는요. 나는 명령을 받았다. 강요받았다. 이건 말이 되는데 메리가 들렸다. 말이 안 되니까 애들이 당황합니다. 우리나라 애들은 머리가 좋으니까 당황해도 그 다음에 뒤를 보고 어때요? 지난밤에 피아노를 연주했다 그랬으니까 피아노 연주한 게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의 단어를 때려 맞춰서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정확히 알려주면 되겠죠. 메리에서 heard playing the piano last night. 그러면 메리가 지난밤 피아노 치는 게 들렸어. 같이 분리된 주어를 모아서 해석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죠. 이 분리된 주어는 시험에도 아까 문장 전환 관련해서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정확히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음, 자, 여기 보면요. 연결장치 선택 기준. 자, to는 분리되는 동사는 반드시 100% to로 연결하는 겁니다. ing 이런 거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ing를 더 선호한다 이런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to로 연결하고 to는 절대로 삭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to be는 비동사가 붙을 경우는 다른 동사가 나온다는 뜻이잖아요. 비동사가 있다는 것은 to be가 있다는 것은 그런 경우에는 어때요? 기능이기 때문에 삭제가 가능하다. 해석할 때는 분리된 주어를 모아서 해석해라. 이렇게 이해해 주면 되겠죠. 재밌는 거는 분리된 주어 구문의 전체 형태를 보면요. 당연히 이제 명사가 앞으로 끄집어 나가니까 명사가 있겠죠. 이게 마치 주어로 보이는 겁니다. 그렇죠? 표층적으로는 이게 표층 주어죠. 심층적으로는 주어가 이렇게 두 개 합쳐서 주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표층 구조와 심층 구조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얘들이 어려워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설명해 줘야 되겠죠. 고등학생 때 설명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동사가 나오고요. B 플러스 PP. 그러면 여기에 뭐밖에 나올 수 없다고요? 이거 꼭 아셔야 되겠죠. 여기 투부정사밖에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ing, pp, 명사, 형사, 장소, 부사 이거 뭐예요? to be가 삭제되면 이 앞전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영어에서 비동사를 쓰는 경우 몇 가지? 세 가지. 진행형, 수동태, 이형식.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걸 꼭 외우더라고 그랬습니다. 애들한테. 비동사가 쓰이는 경우 세 가지. 진행형, 수동태, 이형식. 그러면 to be가 삭제되고 뭐가 나와야 돼요? 진행형에서는 ing. 그렇죠? 수동태에서는 pp. 그 다음에 이형식에서는 보인, 명사, 형사, 장소, 부사 나온다. 이거 외울 필요가 없죠. 이해됐죠? 그래서 그걸 꼭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투비가 삭제될 경우를 대비해서. 그래서 이제 분리된 주어는 자, 투만 쓰는데 투비가 삭제되면 누가 남아요? 이와 같이 다섯 가지가 올 수 있다. 근데 이제 이걸 투까지 합쳐서 한꺼번에 하면 여섯 가지가 되잖아요. 얘들한테 이걸 여섯 가지 외우라면 외울 수가 없죠. 외울 수가 없잖아요. 세 가지 너무 외우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비동사는 몇 가지 쓰느냐? 세 가지 쓴다. 그럼 투비가 삭제되면 누가 남느냐? 논리적으로. 당연히 이해가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도 어렵지 않죠. 이렇게 이해시켜주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어를 분리하는 경우는요, 10개의 동사 또는 동사구가 있는데요. 이걸 한번 살펴볼까요? 역시 주어를 분리시키는 이유는 똑같습니다. 역시 이번에도 주어를 상승시켜서 분리를 시키는 겁니다. 자, 아주 친숙한 문장이 나왔죠. 역시 시험에 엄청 잘 나오죠. 중학교 한 2, 3학년 때부터 나오고요. 얘 밑에는 고등학교 때 주로 나오죠. 이 문장을 보면요. 가주어, 진주어 구문입니다. 참고로 아셔야 될 것은 이 seem은 완전 자동사로만 쓰입니다. 기억하세요? 완전 자동사로만 쓰인다. 아, 이 완전 자동사로만 쓰이기 때문에 이 seem을 비동사, 유사동사, 즉 연결동사로 설명하는 책들이 많은데 그건 전부 다 잘못된 겁니다. 알겠죠? seem은, seem, appear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지금 설명하는 10개의 동사구는 완전 자동사로 쓰이고 비동사의 유사동사가 절대로 아닙니다. 연결동사가 아니에요. 의미동사입니다. 뭐뭐처럼 보이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뭐뭐처럼 보이다는요. 명사를 주어로 써보세요. 그거는 뭐뭐처럼 보이다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런 동사들은 반드시 문장의 주어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말도 똑같죠. 그는 부자인 것처럼 보인다. 이제 말이 잘 되죠. 그렇죠? 걔 말은 거짓말인 것처럼 들려. 이것도 말이 되죠. 그러니까 이 쓰임은 완전 자동사로만 쓰인다. 이걸 못으로 바꿔야 됩니다. 아, 그 이유가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장 같은 경우에는 자 전혀 어렵지 않죠. 얘는 가주어고 얘는 뭐예요? 진주어잖아요. 대절이 여기 들어가면 어때요? That is rich seems 이렇게 되겠죠. 근데 가주어 진주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해석해 보세요. 그가 부자인 것처럼 보인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소위 말해서 매정식, 일형식 문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seem이 왜 비동사 유사동사 또는 연결동사로 둔갑하는지를 볼까요? 자, 이 seem이라는 동사는 주어를 분리시키는 그런 동사인데 주어를 상승을 시키는 거죠. he가 앞으로 나가겠죠. 아까와 똑같죠? 수동태하고. 그러니까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동사에다 to를 붙이겠죠. 분리할 때는 반드시 to만 쓰니까요. 그럼 이와 같은 문장이 나오는 겁니다. It seems to be rich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 생기느냐? 여기까지 끊어서 해석해 볼까요? 그는 보인다. 그는 뭐처럼 보인다. 이게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뭐처럼 보여? 부자인 것처럼. 이게 보어로 보이죠, 이게 분명히. 그렇잖아요. 그가 보이는데 어떻게 보여? 부자처럼 보여. 보어로 보이잖아요.
보로 보이면 무슨 문제가 생기죠? 이 투부정사 이용법이 뭐냐 이걸 이제 따지다 보니까 보는 명사 형용사를 이제 장소부사로 쓰지만 장소부사는 투부정사를 안 쓰니까요. 명사 형용사를 쓰니까 이 투부정사를 명사형법 또는 형용사형법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잘못됐다면 금방할 수 있겠죠. 굳이 이야기한다면 분리된 주어니까 명사형법이 되겠죠. A 코드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게 왜 이게 쓰임이 이제 갑자기 비동사하고 유사동사가 돼버리느냐? 지금 그 우리나라 유명한 토익 책들 이렇게 쫙 내가 봤더니 전부 다 이거를 비동사, 유사동사에 뭐, 저 stay, remain, keep, seem, appear 뭐 이런 거 다 그냥 싹 몰아넣어놨어요. become 뭐 이런 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달라. 이거는 그냥, 완전 자동사로만 쓰인다.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그럼 얘는 보호가 아니란 이야기죠. 표층적으로는 보호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얘가 두 개 합쳐서 주어니까 심층 구조상에서는 어때요? 일형식 문장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해석도 모아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비동사로 둔갑하는 이유는 이게 비동사로 둔갑하는 이유는 거기도 있고요. 그다음 이 to be가 삭제가 가능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He seems rich 이렇게 되겠죠. 진짜로 이제 이때는 어때요? 비동사처럼 보이죠. 그럼 부자처럼 보인다나 그럼 부자다나 똑같잖아요. 그리고 정말 이 동사 뒤에가 형용사가 딱 이렇게 있으니까 어때요? 이거 뭐 누가 말해도 이거는 형용사는 보호 아니면 명사 수식이니까 이거 무조건 100% 보호잖아요. 그래서 이게 씀이 비동사의 유사동사로 둔갑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reach가 있으면 어때요? 그 앞에는 to be가 삭제됐다는 걸 알면 그렇죠? to be가 삭제됐다는 걸 알면은 이게 보호가 아니란 걸 알 수가 있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이건 시제가 한 시제 앞설 때 어떻게 하는 거죠? 선시제 표시로 또는 완료형으로 to have been을 써준다는 것만 보여주기 위해서 그럽니다. 재밌는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것도 알면 좋습니다. 형용사 있죠? 메모해놔도 좋겠습니다. 형용사는 그 위치가 어디든지 간에 무조건 앞에가 100% 비동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용사는 비동사 뒤에만 쓴다. 이걸 기억해 두세요. 형용사는 비동사 뒤에만 쓴다. 그러면 지금 이 예문 같은 경우는 어때요? He seems rich 이런 문제에 나오면 형용사 위치가 있잖아요. 그럼 100% 비동사 뒤에만 쓰니까 seem이 비동사다. 이게 아니라 이 seem이 비동사가 아닌가 그 앞에 반드시 비동사가 있어야 되는데 to 가 삭제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이해됐죠? 그러면 이제 어떤 선생님들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형용사 앞에는 100% 비동사가 있어야 된다 그랬는데 명사 꾸미는 거 있죠. 프리리 걸 이런 거 있잖아요. 프리리 걸 예쁜 소녀. 프리리 걸 한 자씩만 쓸게요. 자, 얘는 앞에가 비동사가 없잖아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물론 명사 수식할 때는 비동사가 없죠. 근데 실제로는 이것도 있는 거예요. 원래는요, a girl who is pretty. 이와 같이 쓴 겁니다. 근데 이거를 who is를 삭제시키고 pretty가 앞으로 이동한 거죠. 그러니까 형용사가 명사를 꾸밀 때도 사실은 관계대명사 절에서 who is, is 삭제라고 그러죠. 이걸 삭제하니까 단어가 하나니까 간단하니까 앞으로 이동한 겁니다. 이건 후치 수식이 아니라 앞으로 이동한 것 뿐이지 사실은 이 앞에도 비동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경우까지 우리가 따질 필요는 없겠죠. 이거는 너무나 친숙하니까 우리말하고 똑같으니까 순서가. 그래서 애들한테는 이렇게 알려줘도 좋아요. 형용사가 명사를 꾸미지 않을 경우 100% 앞에는 비동사가 있어야 된다. 예, 없습니다. 그래서 비동사가 만약에 없다. 그 앞에는 being이나 to be가 삭제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문장을 이제 주어로 쓰는 10개의 동사구가 있겠죠. 뭐, 쓰임 표현은 같은 뜻이고요. happen, chance, prove, turn out.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보통 이건 이제 동사구예요. be likely, be unlikely, be certain, be sure. 이렇게 10개가 있으니 이걸 외워야 됩니다. 뭐 간단히 외울 수 있죠. 암기력은 한국 사람들 최고입니다. 세계에서.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이 분리된 주어로 설명을 하지 않으면 설명이 어렵잖아요. happen to 부정사, chance to 부정사, prove to 부정사 뭐 이런 거 나오면 be likely to 부정사 이런 게 나오니까 이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기존에는 이거 전부 다 그냥 수거처럼 외웠던 겁니다. 수거처럼 외우면요. 뭐가 시험에 안 나와야 되죠? 문장 전환을 시험에 내면 안 되죠. 그런데 얘가 전부 다 두 가지로 쓸 수가 있는 거죠. 가주어, 진주어, 구문과 그 수거처럼 외운 분리된 주어, 투부정사, 구문 이렇게 두 가지로 쓰이잖아요. 시험에 안 내든가 설명을 제대로 하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어. 자, 문장을 만드는 걸 한번 해보죠. 뭐처럼 보인다. 이 동사, 여기 있는 이 10개의 동사는 문장을 주어로 쓸 수밖에 없습니다. 문장을 주어로 쓸 수밖에 없어요. 뜻이. 자, 그러면 우리말에서도 역시 똑같죠. 이게 이제 들어가면 되겠죠. 이 책은 재밌다. 문장이죠. 문장이 주어로 들어가면 어때요? 이 책은 재밌는 것처럼 보인다가 되겠죠.
우리말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말은 좋죠. 분리도 시키지 않고 착해요. 영어는 어떨까요? 집어넣어 볼까요? 자리를 보니까 주어 자리죠. 그래서 명사 자리입니다. 그럼 연결 장치를 선택해야 되겠죠. 그렇죠? 문장이 자, 주어 분리동사 10개, seem, appear, happen, chance, to, prove, turn out, be likely, be unlikely, be sure, be certain 이렇게 10개는 바로 이렇게 튀어나오게끔 외워야 됩니다. 자, 이 10개 동사의 주어로 문장이 들어갔다. 그럼 분리시켜야지. 딱 이렇게 머릿속에 이 작동이 돼야 영어 회화를 할 수 있고 영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분리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This book seems to be interesting.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to be를 순간적으로 삭제할 수가 있겠죠. 기능어기 때문에 This book seems interesting. 이와 같은 문장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seem은 단 한 번도 완전 자동사의 기능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이 책이 재밌는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가주, 진주, 고문으로 쓸 수 있습니다. 이 10개 동사는. 그래서 it seems that this book is interesting.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to be가 삭제되면 this book seems interesting. 이렇게 되니까 마치 이게 보고 이게 비동사처럼 보이는 착시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게 아시겠죠? 물론 가주, 진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 전환이 시험에 잘 나오는 거죠. 이번엔 동사구 하나 해볼까요? 우리말은 역시 문제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걸 집어넣으면 주어 자리이기 때문에 코드 A가 되겠죠. 그런데 be likely. 이 be likely하고 be unlikely, be certain, be sure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들하고 여러분들 그 수거로 외우는 be liable to 부정사, be apt to 부정사 뭐 이런 거 있죠. be ready to 부정사 이런 거하고 애들한테 혼동시키면 절대 안 됩니다. 다른 거예요. be apt to 부정사, be liable to 부정사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 앤섬 이론에서 디코드라고 하는 형용사 보충어가 되는 거예요. 그 두 부정사는 이거와 다른 겁니다. be likely, be unlikely. 그 다음에 be certain, be sure. 이 네 개는 반드시 동사구로 주어 분리 동사구로 별도로 암기를 시켜야 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여기 집어넣어 보면요. 연결 장치를 선택해 보면 주어를 분리시키면 되겠죠. 이런 걸 앞으로 끌어내고 그렇죠. 얘에다 to를 붙이면 되겠죠. 주어 분리를 to로 시키니까요. 이와 같이 쓸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에 be likely to가 이제 생기는 겁니다. 근데 이 be likely to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be liable to 부정사, be able to 뭐 be able to도 맞죠. be able to 부정사, be apt to 부정사 뭐 이런 거 있죠. ready to 부정사 이런 거하고 전혀 다르다는 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주어가 분리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팀이 할 것 같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의 팀이 축구 시합을 질 것 같다. 이렇게 분리된 주어를 모아서 해석해야 의미가 전달이 완벽하게 우리말하고 똑같아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to는 주어가 분리됐으니까 A 코드, 명사용법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물론 가주어, 진주어, 고문으로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아까 말씀드린 be liable to 부정사, be apt to 부정사 이런 거 있잖아요. 걔들도 얘하고 비슷하게 닮았잖아요. 걔들은 가주어, 진주어, 고문으로 쓰지 않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거는 가주어, 진주어, 고문으로 쓰지 않아요. 왜냐? 주어가 분리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얘들은 어때요? 주어가 분리됐기 때문에 주어를 모아서 이와 같이 가주어, 진주어, 고문으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전혀 다르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10개 동사를 꼭 외우면 나머지는 디코더에 해당된다.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죠. 이 두 가지로 쓸 수 있다는 걸 설명해 주고요. 역시 똑같습니다. 주어를 분리시킬 때는 반드시 to만 쓰고요. 그다음에 to be는 삭제가 가능하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10개 동사구 중에서 이게 be sure가 있었죠. be sure, be certain. 이 be sure는 여러분 딱 하면 be sure of ing가 제일 먼저 떠오르죠. 그 다음에 be sure that 이게 떠오르죠. 이게 글씨를 마우스로 하다 보니까 기억나시죠? be sure of, be sure that. 근데 여기서는 뭐가 생길까요? be sure to가 생기겠죠. 물론 be certain to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얘는 전혀 다르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여기다 sure라는 단어나 형용사가 썰은 있죠. 그 두 개의 그 형용사의 뜻이 두 가지라는 걸 애들한테 꼭 알려줘야 됩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요, 이걸 뭐라 하겠냐면요, I'm sure of succeeding 그러면 나는 성공할 거 확실해 그러면 이거는 주어의 확신이다 이렇게 알려줬어. 영어 선생님이. 내가 확신하잖아요. I'm sure of succeeding 그러면 나는 성공할 게 확실해. 뭐, 확신한다. 주어의 확신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 he's sure to succeed in life 그러면 그는 인생에서 성공할 게 확실해. 이거는 화자의
확신, 말하는 사람의 확신 이렇게 알려 있어요. 얘는 주어의 확신, 얘는 화자의 확신. 뭔 말인지 모르겠죠?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왜 이런 설명을 지금까지, 지금 책에도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요즘에는 유행하는 책목을 안 봤는데, be sure of, be sure that은 주어의 확신, be sure to는 화자의, 말하는 사람의 확신. 그러니까, he's sure to succeed. 그러면 내가 지금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걔는 성공할 게 확실해. 내 확신이야. 걔가 지금 확신하는 게 아니라, 요렇게 지금 이제 적당히 때려 맞추는, 이렇게 해석만 보고 때려 맞추는 문법이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sure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확신하는, 니은 받침입니다. 신, 확신하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바로 이게 불완전 형용사죠. 해석해 보세요. 말을 만들어 볼까요? 나는 확신한다. 말이 안 되죠. 뭘요? 이렇게 되잖아요. 머리 필요하잖아요. 나는 확신한다. 자, 인생에 성공할게. 그러면 거기다 보충해야 되니까 내 생각이니까 of succeeding in life 이렇게 쓰는 겁니다. 확신하다요. 신. 그 다음에 이 주어는 또 썰은 또 마찬가지예요. 무슨 뜻이 있느냐? 확실한, 전혀 다르죠. 확실한 이런 뜻이 있는 겁니다. 제가 이거 찾아내려고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확실한 전혀 다르죠. 확신하는 하고 확실한은 전혀 다르잖아요. 그럼 이 확실한이라는 형용사로 쓰일 때는 우리말에서도 어때요? 문장이 주어로 쓰이죠. 그가 옳게 확실해. 그렇죠? 우리 팀이 질게 분명해. 확실해. 이렇게 되잖아요. 문장이 주어로 오잖아요. 그래서 확실한으로 쓰일 때는 주어 분리로 쓰이는 거고요. 확신하는 할 때는 디코드가 와가지고 불완전 형용사 구문으로 쓰이는 겁니다. 이 두 개를 정확히 알려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 밑에 있는 주어가 분리된 확실한 이런 뜻을 쓸 때는 가주어, 진주어 구문으로 쓸 수도 있고 주어를 분리시킬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이때는 어때요? 전혀 다르죠. 가주어, 진주어로 쓰지 않고 어부하고 대절, 어부 ing하고 대절을 바꾸는 것은 이 앞전 시간에 이야기했죠. ing하고 대절은 친하니까 바꾸는 거지. 이건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 아니에요. 정상적인 주어가 이렇게 쓰이고 I am sure of succeeding in life. I am sure that I will succeed in life. 이와 같이 이쪽 두 개를 이렇게 서로 바꿔 쓸 수 있는 기능, 내용이 똑같으니까 주어를 뭐 합치거나 이런 가주어, 진주어가 아니냐. 전혀 다르다는 거 알 수 있죠. 이것도 알려주면 좋겠네요. 세 번째,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은 분리된 주어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be 플러스 정도 형용사. 문장이 분리되려면 당연히 문장이 주어야 되겠죠. 문장이 be 플러스 정도 형용사의 주어일 경우에는 역시 똑같은 논리에 의해서 화제를 강조하기 위해서 주어를 분리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두 개 살펴봤던 수동태의 주어 분리하고 10개 동사의 주어 분리하고는 다르게 그때는 어때요? 문장의 주어를 이렇게 앞으로 끌어냈잖아요. 연결되는 문장의 주어를 끌어냈잖아요. 주어 상승인데 이번에는 목적어 상승 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목적어를 강조하는 거죠. 이야기 화제로. 그래서 여기서 또 문법적인 그런 오류가 많이 생깁니다. 한번 볼까요? 역시 가주어, 진주어 구문으로 쓸 수 있습니다. 주의할 것은 앞에 10개 동사구는 가주어, 진주어 구문으로 쓸 때요. 이 대절을 쓰는 겁니다. 가주어, 진주어를 이하고 대절로 쓰는데 그 다음에 이 정도 형용사, 이 플러스 정도 형용사 구문의 주어는 항상 가주어, 진주어 구문으로 쓸 때요. 이 투부정사를 쓰는 겁니다. 그 이유는 간단하죠. 정도 형용사가 뭐예요? 뭐뭐 하기는 어렵다, 뭐뭐 하기는 뭐 편리하다, 뭐뭐 하기는 불가능하다, 뭐뭐 하는 건 불가능하다. 주관적인 생각이죠. 전부 다. 주관적인 생각은 가정법이기 때문에 전부 다 뭘로 쓴다고요? 투부정사로 쓰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대체를 쓰지 않는 거예요. 억지로 쓸 수는 있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랬죠. 투부정사를 일반적으로 다 99% 쓰는데 1% 대절로 바꿀 수 있는 경우로 해가지고 조동사로 헷갈리지 마라 그랬죠. 자, 그런데 다시 이제 주어 분리로 가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to read this book이 주어죠. 해석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죠. 그렇죠? 이 책을 읽는 것은 어려워.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책의 포인트를, 화제를, 포인트에 책을 두면은 어때요? 얘를 문장 앞으로 끌어내야 눈에 띄니까 화제를 부각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얘가 이제 목적어가 나가는 겁니다.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This book is difficult to read 이렇게 되겠죠. 분리는 반드시 to를 쓰니까요. 다른 건 못 쓰는 겁니다. 그리고 to be가 아니면 생략도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이렇게 있는 겁니다. 여기서 두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내가 끊어서 해석하면 문제가 없어요. 이 책은 어렵다. 읽는다? 당연히 우리나라 학생은 토시를 잘 붙이니까 읽기에 딱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해석에. 근데 자세히 보면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읽는다. 물론 이게 독서하다 이런 뜻도 있죠. 근데 이 책은 어렵다. 독서하기에. 그것보다는 읽기에가 더 낫잖아요. 그러니까 이 책을 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뭐예요? 왜 목적어가 없지? 이런 문제 생기는 겁니다. 이해되죠? 두 번째, 이 투부정사는 무슨 용법이냐? 이런 문제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어때요? 이 책은 어렵다. 이거는 형용사 뒤에 있으니까 수식어니까 부사용법이다. 우리나라 책의 90%는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이거 안 써도 말이 되느냐? 여기서는 지금 이 책은 어렵다 그러면 말이 될 수도 있죠. 책이 어려운 것도 우리 말이 있으니까 지금 이 이야기는 뭐예요? 책을 읽는 게 어렵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그쪽에 맞추면 이게 부사용법이 아니죠. 수식어가 아니잖아요. 이따가 이제 말이 안 되는 경우도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 주어 분리 목적어 상승을 이해하지 못하면 학생들이 두 가지 의문을 끝까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첫째는 뭐라고요? 왜 이 동사 뒤에, 투부정사의 동사 뒤에는 목적어 없지? 두 번째, 이거 도대체 무슨 용법이지?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해석은 문제가 안 된다고 해서 적당히 때려 맞추면 되니까. 이거는 이제 왜 학생들이 이런 생각하냐? 제가 계속해서 대학 때부터 이제 영어를 공부했겠죠. 근데 계속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까 지금 오늘 설명한 거 전부 다 계속해서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저는 영어 전공자가 음, 아니잖아요. 음, 프랑스어 전공자잖아요. 근데 계속 영어책을 보는데 이런 그 오늘 설명하는 모든 내용이 왜 우리말하고 일치가 안 되고 이상하지 이렇게 계속 이런 문제 생기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알게 됐는데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좀 유독 강조를 해드리는 겁니다. 우리 학생들은 영어 전공자들이 아니잖아요. 선생님들은 영어 전공자지만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이런 것을 좀 명쾌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겠다. 제가 유난히 강조하는 이유가 제가 영어 전공을 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제2, 외국어로 영어를 공부했는데 제2국어를 하는 건 정말 대충대충 배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 해결이 안 됐던 거죠. 볼까요? 대표적인 이제 정도 형용사들이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형용사 정도는 이렇게 외워도 좋고요. 이렇게 좀 익숙하게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겠죠. 이런 것들은 학생들한테 저는 타이핑을 해주고 거울에다 붙여놔라. 그래갖고 아침에 학교 갈 때마다 보고 한 번씩 읽어봐라. 이렇게 합니다. 자, 우리말은 문제가 없죠. 집어넣어 볼까요? 우리가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어렵다. 여기서 우리는 일반적인 사람이니까 빼버리고, 우리나라 학생들은 연결 잘합니다. 이건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이거죠. 우리말에서 주어가 뭐예요? 문장이죠.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어렵다. 그렇죠? 또 재밌는 것은 이 문장이라는 개념. 이 앞쪽에다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문장. 우리는 보통 절 이렇게 하잖아요. 이 문장, 영어를 공부할 때, 외국어를 공부할 때, 뭐 언어를 공부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장의 개념을요, 좀 정리를 다시 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사가 들어있으면 문장입니다. 알겠어요? 동사가 들어있으면 문장이다. 그럼 미래를 예측하는 거 어렵다. 동사 두 개죠. 예측하다, 어렵다. 문장 두 개입니다. 따라서 문장의 본동사는 여기서 이제 is가 되니까 여기다 당연히 뭘 붙여야 되겠어요? 예측하다에다. to나 ing나 또는 wh를 붙여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학생들한테 이렇게 서술형 문제에서 쫙 이렇게 우리말에 나오잖아요. 그럼 거기 동사 개수를 세라 하면 됩니다. 그럼 동사 개수가 세 개다. 문장이 세 개 연결된 거예요. 두 개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연결장치 WH to ING를 붙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이제 하나는 문장의 본동사로 쓰이니까요. 알겠죠? 그래서 문장의 개념이 뭐라고요? 동사가 들어있으면 문장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얘들은 그렇게 하면 좋아해요. 자, 집어넣어 볼까요? 먼저 자리를 보니까 뭐예요? 동사 앞이니까 명사절이 되겠죠? 연결 장치를 선택해 볼까요? 물론 가조, 진조 쓸 수 있습니다. 그건 빼고요. 자, 문장이 이 플러스 정도 형용사의 주어죠. 그럼 주어를 분리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위가 나가는 게 아니라 이 플러스 정도 형용사의 구문에서는 목적어가 앞으로 나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주어를 분리시킨다. to로 분리시킨다. 목적어가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The future. 그 다음에 it's difficult. 그 다음에 여기다 to로 붙여서 to predict. 여기서 위는 안 써도 되니까 날린 겁니다. 일반적인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그것도 설명해 보죠. 프리딕트 예측하다. 왜 여기 목적어가 없지? 이 문제하고. 이게 부사라면, 자, 그럼 여기까지 의미가 완벽하게 전달이 돼야 되겠죠. 미래는 어렵다 말이 되나요? 아까 이 책은 어렵다. 이거 말이 연구이 됐죠. 그렇죠? 그 말도 되니까요. 그러나 미래는 어렵다. 미래는 쉬워.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얘는 분명히 수식어 부사가 아니란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부사용법으로 알려주면 안 되는 겁니다. 학교 시험에 나오면요.
이게 이제 부사용법으로 이렇게 분리돼가지고 정답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 저는 애들한테 이걸 일부러 틀리라고 합니다. 부사용법 때려 죽어도 아니니까 이건 명사용법이다. 분리된 주어니까. 그리고 선생님한테 나중에 항의를 하는 이런 식으로 저는 애들한테 시킵니다. 그럼 애들이 다 이겨요. 이것뿐만 아니라 오늘 설명한 것들은 전부 다 학교 시험에 나왔을 때는 저는 애들한테 제가 가르치는 애들은 그냥 전부 다 제가 가르치는 방식으로 이렇게 시험을 치라고 합니다. 선생님들 그걸 좀 위험하면은 학교 방식으로 약간 그냥 이건 부산고로 선생님이 설명했으면 그렇게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는 이게 분리된 주어다 이렇게 타협을 해야 되겠죠. 이 문장은 가주 진주로 쓸 수 있는데요. 역시 미래를 예측하는 건 어려워. 주관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to로 써서 가주 이 to 구문으로 이렇게 쓰는 겁니다. 하나만 더 해보죠. 어, 역시 우리말은 문제가 없죠. 자, 영어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역시 주어 자리니까 아, 명사절이 되겠죠. 그럼 연결 장치를 선택해야 되겠죠. 두 문장을 연결해야 되니까. 그런데 어때요? 강에서 수영하는 것은 위험해. 자, be 플러스 정도 형용사의 주어가 문장이죠. 주어를 분리시켜야 되겠죠. 그럼 목적어를 앞으로 끌어내면 되겠네요. 근데 이번에는 목적어 없어 보이죠? 전치사의 목적어도 목적어입니다. 알겠죠? 자, 여기까지는 일단 똑같고요. 또 전치사의 목적어를 앞으로 끌어내면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지죠?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This river is dangerous to swim in.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또 여기 보세요. 이 강은 위험하다. 이것도, 이 강은 위험해. 말이 괜찮죠? 문제는 여기죠. to swim in. 이게 무슨 용법이냐 이거죠. 그리고 in 뒤에가 왜 아무것도 없지, 명사가 없지, 이런 문제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분리된 주어로 설명하지 않으면요. 이건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이게 투부정사가 무슨 용법이냐. 부사라고 그래봐요. 이런 경우에는. 강은 위험하다. 수영하기에 뭐 정도 용법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문제는 이 인을 안 쓰면 안 돼요. 애들이 물어보겠죠. 제가 생각할 때 인이 없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이 강은 위험해 수영하기에. 그리고 인이 없는 게 나을 것 같잖아요. 부사용법이라면. 근데 왜 인이 있느냐? 안 쓰면 안 되느냐? 이런 문제. 만약에 쓴 다음에 왜 여기 명사가 없느냐? 이런 문제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기서 this river가 앞으로 이동했다. 분리된 주어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 애들이 그렇구나. 그럼 이거 부사가 용법이 아니네요. 그러겠죠. 당연하지. 얘를 집어넣어서 해석해야 돼. 이 강에서 수영하는 건 어려워. 강이 위험해. 강이 위험한 게 아니라 강에서 수영한 게 위험하다는 거죠. 우리나라 시험 문제에서는 영작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올까요? 이 강에서 수영하는 건 어려워를 두 가지로 쓰시오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죠? 이 강에서 수영하는 것은 위험해. 이걸 두 가지로 쓰시오. 그럼 이 강에서 수영하는 것은 가조 진주로 쓸 수 있겠죠. It is dangerous to swim in this river. 이와 같이 쓸 수가 있겠죠. 첫 번째. 두 번째 다. this river를 주어로 쓸 때 이제 갈등이 생기겠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분리된 주어 용법을 모르면 고등학교에서 그 문장 전환에 관련된 소수령 문제라든가 영작 문제를 풀 수가 없는 거죠. 여기서 인을 빼먹는다든가 이런 현상이 벌어지니까요. 아시겠죠? 그래서 해석할 때는 다시 목적어 자리에 넣어서 해석을 해야 된다. 물론 빠르게 해석할 때는 그냥 기존에 하듯이 강은 위험해 수영하게 그러는데 스위민 이게 딱 들으면 분리된 주어구나 이걸 딱 느낄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실제로는 해석을 하는 게 아니고 문장을 이해하면 되는 거니까요. 나머지 이론은 똑같습니다.